자, 지난번에 볼 때 파동 굴절에 대해서 파동 기출 두 번째 굴절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와서 이렇게 꺾어져 나가잖아 합니다. 물론 이때 반사돼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질 1매질과 2매질을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여기를 소환매질, 이쪽을 밀환매질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소하다 밀하다 뜻이 뭐였습니까? 소환매질의 속도가 빠른, 이때 파장은 긴 쪽을 얘기합니다. 밀환매질은 속도는 느린, 파장이 좀 더 짧은 쪽을 얘기했습니다. 물리적인 밀도의 얘기는 아니랬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한 줄이 왔어요. 법선을 세우고 이쪽 각을 입사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가네요. 이걸 반사광이라고 읽습니다. I 프라임. 이때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굴절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렇게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밀환매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꺾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굴절각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경우 1매질에서나 2매질에서나 진동수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스네일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N 상대 굴절률 얘기하나요?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입니다.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1에 대한 1매질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 그래서 밀하다라고 하는 놈은요, N 굴절률이 큰 거고요. 소하다 하는 것은 굴절률이 작은 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1매질이 뭐였기 때문에 소환매질,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 대한 2매질이 밀환매질, 굴절률이 큰 매질이었습니다. 이 값은 1보다는 크다 작다? 소에 대한 굴절률이 작은 것에 대한 굴절률이 큰 것의 비율이니까 이건 1보다 큰 상대 굴절률을 가집니다. 물론 밀환매질에 대한 소환매질의 상대 굴절률을 하면 1보다 작은데 어쨌든 공식은 똑같아요. 이 경우 하겠습니다. sin r분의 sin i로 표시되고 2매질의 파장은 짧고 1매질 파장이 길고 2매질의 속도는 느리고 1매질의 속도는 빠르고 이런 관계식을 보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밀환매질에 대한 소환매질 굴절률로 바꿔도 다르지 않다 했습니다. 이게 굴절 법칙, 스네일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밀환매질에서 소환매질로 빛이 난 줄기 쏘아보자 하겠다고요. 이렇게 입사각이 나옵니다. 예, 튀어나가는 반사각도 있군요. 입사각 반사각 크기는 예, 같습니다. 소환매질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우가 이런 식으로 꺾이겠네요 하겠습니다. 요 각을 굴절각 R에 알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소환매질을 1매질, 밀환매질을 2매질 할게요. 공식은 똑같았습니다. N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합니다. N 1에 대한 N 2의 상대 굴절률. 2에 대한 1을 하면 또 반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1매질이 뭔데요? 소환매질, 2매질이 뭔데요? 밀환매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공식하고 뭐 똑같은데 다만 여기는 이걸 입사하고 주었고 이걸 굴절하고 줬습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1매질 소하다 보니까 밀하다 보니까 이건 1보다는 뭐하다? 크게 세팅되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게 sin 여기가 i가 되겠죠? 이쪽이 sin r입니다. 됐습니까? 뒤에 뭐 파장에 대한 놈들이 더 있긴 하네요. 뭐 소환매질 2에 대한 2, 뭐 이런 식으로 더 있긴 한데 뭐 뒤에 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갖고 쓰는 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을 조금 더 키워봤어요. 요렇게 각을 조금 더 키워봤더니 반사광도 물론 있고요.
이 각이 커지니까 굴절각이 커지는데 이 굴절각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굴절각 R이 90도가 나와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을 I 크리티컬 임계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계각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예요. 임계각보다 더 큰 각으로 쏘아버리면 더 이상 굴절은 없습니다. 반사만 존재하네요. 전부 반사만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경우는 전부 반사만 일어납니다. 예, 이 경우를 우리는 전반사 풀 리프렉션이라는 이름을 쓰네요. 이 전반사는 소환돼서 미란대로 가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클 때 일어납니다. 모든 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각도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각 R이 90도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 입사각을 임계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각 R이 90도가 될 때 그 각을 임계각이라 쓰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만약 이 소환 매질이 공기와 같이 굴절률이 1이었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굴절률이 1이었다면 이 매질의 굴절률, 요 미란 매질의 굴절률은 사인 90이 1이 되겠고 사인 임계각의 형태로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거꾸로 써도 상관없죠. 사인 I 큐브 임계각은 굴절률 분의 1 뭐냐면 1매질에 되는 2매질의 상대 굴절률 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에 대해서 밀하다 더더더 밀해지면 하는 거예요. 더더더 밀해지면 임계각은 커진다 작아진다. 굴절이 커지면 커질수록 임계각은 작아지거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한 매질, 소환 매질로서 공기 이 굴절률 n 값은 1로 삼아 봤을 때 공기보다 좀 더 밀해요. 물 굴절률 1.33, 유리 1.5, 다이아몬드 굴절률 2.4.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갈수록 밀한 매질일수록 임계각이 작아져요.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것은 전반사가 훨씬 더 잘 일어나겠다는 뜻이죠. 전반사에 대한 임계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컷을 이렇게 잘라놨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온 빛들이 안에서 전반사에서 찬란하게 다시 위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봤을 때 주변 빛이 안에서 전반사에서 내 쪽으로 전반사 빛들이 나한테 화려하게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게 흔히 말하는 영롱한 빛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우리는 유리의 굴절률이 1.5m라고 써놨어요. 공기가 있고 유리가 있겠네요.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오겠어요. 흔히 백색광이라는 것인데 마주치는 모든 빛이 다 있는 백색광이 한 줄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리 쪽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현상을 볼게요. 자, 백색광이 하나의 파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노란색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노란색이 이렇게 꺾였다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빨간색은 어떻습니까? 파장이 긴 빨간색은 굴절률이 조금은 작습니다. 우리가 모든 빛들의 굴절률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유리에 대해서 일정한 것이 아니라 파장이 긴 빨간색은 굴절률이 좀 작아요. 덜 꺾여요. 그래서 빨간색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굴절이 좀 더 작습니다. 그럼 파란색은 어떻습니까? 네, 파란색은 굴절이 조금 더 큽니다. 더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백색광에서 빨주축하는 걸 다시 보면 빛이 이렇게 나뉘어지네요.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분광이 있는 거죠. 분광. 그리고 우리가 분광학하잖아. 그래서 이 유리를 이렇게 꺾어볼게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렇죠. 프리즘이죠. 빛이 한 줄 빛을 쫙 줬더니 프리즘 내부에서 꺾어놨네요. 그래서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분광이 되겠습니다. 프리즘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굴절이 더 크게, 빨간색 굴절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작게. 이해됐어? 그러면 이 얘기를 고스란히 전반사에 연결해 볼게요. 노란색 광선을 줬더니 기가 막히게 임계각이 줬는가 봐요. 알겠습니까? 그럼 파란색 광선은 굴절률이 뭐해? 더 커. 임계각이 작아요. 그럼 파란색 광선은 이보다 작은 임계각에서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똑같은 각도를 줬다면 파란색 광선 100% 전반사만 가능하겠네요. 그럼 빨간색 광선은 어떻습니까? 근데 빨간색 광선은 상당히 굴절이 작아요. 임계가 더 커요. 이 정도 각도를 줘야 빨간색 이 정도 각도를 줘야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그보다 작은 각도를 줬거든. 각도가 작으면 임계각보다 작으면 전반사가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나요. 그럼 반사도 있고 뭐도 있다? 굴절도 있어요 하겠다고. 내가 색깔을 쓴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하는 응용이 있을 것이야, 그죠? 대표적 응용이 광케이블, 광통신에 많이 사용합니다. 광통신은 두 종류의 유리를 준비해봤네요. 안에 코어라고 불러주는 그리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클래딩이라고 불러주는 두 종류의 유리로 이렇게 광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쪽에 들어온 빛은 전반사하는 과정에서 클래딩 쪽으로 안 나가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 손실이 적다는 뜻이죠. 이해했어? 코어가 뭐하다? 더 밀한 매질. 클래딩이 좀 더 소한 매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지니까 전반사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요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광통신, 광케이블은 과거 구리선으로 만든 전기통신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하네요. 구리통신 이거는요 누구든지 여기에 접점 찍으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도청이에요. 도청이 매우 쉬워요. 무슨 뜻이 있어? 그래서 누가 통하고 있는 유선 통하고 있는 거기다가 손 따가지고 내가 직접 들으면 나도 들려요. 의도적으로 듣겠다면 도청인데요. 근데 하다가 내 소리가 그 쪽에 실려서 가버리면 어떻게 돼? 혼선이라는 이름을 써요. 혼선. 혼동되는 거죠. 이렇게 통화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통화가 연결된다 해봐요. 이씨 뭐야 이거? 왜 다른 사람 얘기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혼선이 있죠. 이해했어? 의도적으로 듣겠다면 도청이고 의도치 않은데 선이 만약에 통신선이 잘못 피복이 뺏겨진다든지 붙어버리면 혼선이 되겠죠. 근데 광 케이블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어디 우리 찍겠습니까? 유리를 통해서 찍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의 통신에 한 회선만 서로 연결되는 게 구리선 전기통신입니다. 반면 지금 내가 이게 노란색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음성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고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꿨다가 빛 신호로 바꾸고 이 빛을 또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음성 신호로 바꿔서 그렇게 서로 통화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터넷 데이터는 직접 그렇게 빅데이터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통화되고 빨간색으로 같은 선에서 통화를 시킬 수 있죠. 즉 보내는 건 빨간색에서 보내고 빨간색에서 받고 노란색 보내고 노란색을 받고 파란색을 보내고 파란색을 받고 그래서 한 회선에 많게는 1000명 이상이 물러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빛의 파장이 다르면 그래서 한 케이블 가지고도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구리선 통신보다 저항이 작아서 구리선 통신은 중계기가 증폭을 시키는 중계가 좀 짧게 있어야 된다면 이거는 그렇지 않고 훨씬 더 길쭉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이런 인터넷 광 케이블을 전 세계에 다 깔아놓고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광 케이블 관련된 회사에서 데이터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통신회사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깔지 못해갖고 망 사용료를 지금 내야 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웃긴 건 전 세계적으로 광 케이블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즉 하드웨어는 우리나라가 많이 생산해놓고도 그 안에 사용하는 접속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 아셔서 고치들 나가시면 좋겠네요. 이해했어? 지금까지 한 거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여기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2000 언제쯤인가 2009년도인가요? 뭐 그 정도에 굉장히 큰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는 결국엔 이런 구면파 형태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구면파 형태로 퍼져나가는 것은 인텐시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해됐어? 근데 전파 속도를 보니까 이쪽 지역은 전파 속도가 느리게 오더라고요. 전파 속도가 느리게 와요. 다른 지역은 전파가 좀 더 빨리 왔어요. 이 지역만 좀 느리게 왔어요. 근데 여기 데미지가 훨씬 심하게 오네요. 현상이에요. 인도네시아 발리 쪽에서 발생했던 쓰나미가 사방팔방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가 좀 줄어들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이 지역에 대한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피해가 심각했어요. 2010년도보다 서울대 노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무슨 단어를 공부했는지 잘 생각하시고 답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은 V 물결파의 속력은 루트 GH 자, 요 식을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예, 요런 놈이에요. 이것과 오늘 배운 전반사의 응용 문제예요. 속력이 느렸대요. 물의 깊이가 얕아요. 어느 지역이 물의 깊이가 얕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속을 보면 해저 산맥들도 있고 해구들도 이렇게 있는 걸 봅니다. 해저 산맥, 해령이에요. 해령 쪽은 상대적으로 얕아요. 여기가 해령이 이렇게 있어요. 해령이 있다 보니까 이쪽은 속도가 느린 지역이에요. 얕아서. 그럼 이쪽은 깊으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이란 말입니다. 느린 지역, 미란데에서 쓰나미 물개파가 양옆으로 잘 안 퍼진 거예요. 즉 발생했던 파동이 어느 쪽으로? 구면파 형태로 사방팔방 퍼져나갔는데 이 해령 따라서는 에너지가 집중되게 평면파로 갔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잘 안 퍼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이 지역에 그대로 쓰나미의 에너지가 격파된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물결파의 속력이라든지 또는 전반사 이런 얘기를 쭉 전체적으로 깔고 그 다음 논술에서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 옛날 문제예요. 자, 오늘 배울 때 파동의 기초 중에서 회전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이름은 전 반사입니다만 실상 굴절 문제예요. 그래서 전반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뒤져서 공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 주십시오.